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급성 요통을 가진 환자들이 무엇을 가장 신경 써야 하며 어떤 치료들을 조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급성 요통으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매우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환자들의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급성 요통이 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하다가 요통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바닥에 떨어진 볼펜 같은 가벼운 물건을 들 때 또 요통이 오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어제 분명히 안 아팠어요. 무리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자기 전까지는 상태가 괜찮은데 오늘 아침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꿈쩍도 못할 만큼 허리가 아픈 급성요통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을 살펴보면 길을 가다가 점점 허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이 꿈쩍도 못할 상태까지 다다르는 분들까지 있었어요. 저 또한 이렇게 급성요통을 가진 환자들을 정말 많이 만나보는 편인데요. 그러면 이 환자들에게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보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척추의 불안정성이에요. 내가 똑같은 요통이 있다 하더라도 척추의 불안정성을 가진 사람과 척추의 불안정성이 없는 사람의 치료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치료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도 달라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급성요통에 의해 가지고 척추의 불안정성이 나타났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척추의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면 걷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해요. 되게 불편하면서 허리도 아프고요. 그리고 선자세에서 몸을 한번 굽혔다가 한번 펴보라고 하면 특정 동작에서 딱 걸리면서 못 내려가거나 못 펴거나 하는 동작들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이런 자세들은 특징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와 별개로 여러분들이 가장 구분하기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하지직거 상검사. 자, 하지직거 상검사는 누운 자세에서 한 다리씩 이렇게 들어보는 검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병원 가서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근데 하지직거 상검사를 해보면 한 다리씩은 분명히 어떻게든 통증이 있어도 올라가는데 두 다리를 다 들어보라고 하면 못 들어보는 경우들이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때가 바로 척추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예요. 척추가 잡아줘야 되는 근육들과 인대들이 못 버티기 때문에 두 다리를 절대로 어떻게 들 수가 없게 돼요. 또는 겨우 든다 하더라도 내릴 때 버티지 못하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만일 여러분들의 급성요통이 척추의 불안정성하고 함께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무엇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이 말은 뭐냐고 하면 그 척추의 불안정성이 왔을 때는 고치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하다 보면은 더 망가뜨리는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척추의 불안정성을 더 망가뜨리지 않는, 척추가 더 불안정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척추의 불안정성이 온 환자한테 저는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자, 항상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요추부에 과하게 움직이게 하는 자극은 들어가지 말라고요. 그래서 보통 제가 하는 말은 1번, 허리에 직접적인 도수치료 하지 마세요라고 하고요. 허리를 직접적으로 우두둑 하면서 비트는 교정치료도 받지 말라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허리를 직접적으로 꾹꾹 눌러주는 마사지 치료도 저는 받지 말라고 하는 편이고요. 허리에 침을 맞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그 한의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잘 놓고 간별 진단을 잘 했다라고 하면 큰 문제될 건 사실은 없긴 하지만 잘못하다 보면은 척추의 불안정성이 증가돼서 침이나 주사를 맞고 나서 더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는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리고 허리 이렇게 급성요통 왔을 때 따뜻하게 찜질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사실 그거 하고 나면은 통증이 약간 줄어드는 건 사실이긴 한데 불안정성을 가속화시키는 행동은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이럴 때는 아이스팩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척추의 불안정성이 왔을 때는
핫팩도 안 하는 것이 좋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욕탕이나 찜질방 가서 뜨거운 물에 싹 지지는 거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안 하는 걸 저는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급성요통으로 병원에 내원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견인치료나 감압수를 처방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맞지 마세요. 진짜 맞지 마세요. 제가 이 견인치료를 하다가 못 일어나는 사람들을 여러 보기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하고도 좀 다툰 적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제발 처방 내려주지 말라고요. 제 책에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해요. 자, 왜냐하면 잘못 처방되어 있는,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약적 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솔직하게 말해서요. 근데 잘못 처방되어 있는 견인 치료나 감압술 때문에 척추의 불안정성이 더 증가되는 바람에 견인기에서 못 일어나는 환자들 진짜 종종 나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뭐 한 번 정도는 아마 들어봤던 말이기도 할 거예요. 척추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런 치료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척추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에게는 뭘 하면 안 되겠다는 느낌,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죠. 사실 들 수 있어요. 자, 척추 불안정성이 있는 급성요통이 온 환자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치료는 침상 안정과 함께 신경주사나 신경차단술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거예요. 물론 저처럼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잘 아는 물리치료사가 있다면 다른 방법들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동영상으로 잠깐 띄워볼 건데요. 똑같은 그렇죠. 환자예요. 당일날 모습이에요. 양쪽 다리를 들어보라고 하는 하지직근 검사에서 저랑 이제 처음에 테스트를 했을 때는 저는 한 10도 정도밖에 다리가 올라가지 않은 환자가 저랑 함께 재활 후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걸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그리고 무릎 있어요. 굽혀서요. 그리고 안전하게 내려놓으세요. 무릎 굽혀서 조심해서 안전하게. 아까 다리가 크게 못 올라갔잖아요. 지금 올라가는 거 보이죠? 이건 호전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대로 계시고. 자, 이번 시간에는 척추의 불안정성이 있는 급성요통 환자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척추의 불안정성이 있는 급성요통 환자의 경우 주의사항이 사실은 정말 많으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